안녕하세요. 암만의 돈TV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홈택스를 이용해서 쉽게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세 번째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별다른 세무적 판단이 크게 필요 없는 증여이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서 납세자분들이 간단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하시려면 반드시 준비하셔야 하는 준비물이 있는데요. 바로 공인인증서입니다.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거든요.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시는 분은 증여 받으시는 분이 하셔야 되고요. 수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보면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세를 대납해주는 부분 혹은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증여재산가액을 합치고 여기에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면 과세 표준이 되고요. 10%에서 5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을 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 할증과세나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에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자진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시면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어렵지 않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화면에 먼저 들어오시면요. 상단에 신고 납부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우측에 보면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세목들이 쭉 떠요. 오늘 저희는 현금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를 하기로 했으니까 증여세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고 팝업창이 뜨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해서 공인인증서를 먼저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관계가 없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회원 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금 신고는 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필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나면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는 메인 페이지가 뜹니다. 자, 일단은 정상적으로 오늘 예를 들어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가정하에 오늘을 증여일로 봐서 신고를 하려면 일단 여기 처음에 확정신고 작성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증여세 신고 기간은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고요. 그 시간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함께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 보면 1번, 2번, 3번을 순서대로 입력을 해줄 거예요. 증여일자는 2020년 2월 15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납세자 구분은 개인으로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로그인 한 사람 본인이 아니라 저한테 돈을 준 사람, 예를 들어 제가 엄마에게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어머님의 정보를 넣는 칸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번호는 로그인한 본인의 주민번호가 아니라 엄마, 제 기준으로는 제가 엄마한테 증여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엄마의 주민번호를 넣으시면 돼요. 네, 입력을 하고 조회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성명하고 땡땡 마스킹 처리가 되는 게 보이시죠? 네, 이걸 확인하시고 그 밑에 수증자 항목은 나의 정보, 로그인한 사람 본인의 정보를 넣으시면 돼요. 자동적으로 이런 경우엔 이름이라든지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주소가 뜹니다. 네, 그래서 여기 먼저 전화번호를 입력을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증여자와의 관계는 생각을 하실 때 본인이 기준이 아니라 재산을 준 사람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조금 더 편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 증여자와의 관계를 자라고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손이라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증여자의 관계가 쭉 나와 있어요.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저는 오늘
어머니에게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을 할 거기 때문에 어머니 기준에서 저는 자죠. 그래서 자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 세팅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인지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직계 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 성년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미성년인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 원밖에 공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이거는 받는 사람, 지금 로그인한 사람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 비거주자 여부는 왜 중요하냐면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증여재산 공제가 하나도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증여세를 내셔야 돼요. 부모님에게 받건 할아버지에게 받건 다 무조건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대를 건너뛴 증여란 뭐냐면 제가 엄마나 아빠가 아니라 하나를 더 건너뛰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를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기에서 선택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시고 저는 지금 어머니에게 현금을 받은 걸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입력하시면 일단 기초 정보는 다 입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증여재산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해지니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증여재산은 일단은 일반을 선택을 하시고요. 증여재산은 현금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서 증여서 신고할 수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이나 뭐 지상권, 뭐 건물 이런 거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서 쉽게 많이들 요즘은 신고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오늘 현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현금 같은 경우에는 평가 방법이 따로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시가가 분명한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 현금 등 시가를 선택을 할게요. 자, 후계자산 여부, 후계자산 아니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오늘 5억을 증여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증여받고 싶네요. 등록을 하면 이렇게 딱 여기 세팅되는 게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처음 증여를 받았고 과거 10년 동안 내가 증여받은 거 엄마에게 과거 10년 동안 오늘을 시점으로 과거 10년 동안 한 번도 증여받은 게 없어 라고 하면 이것만 입력하면 끝인데 예를 들어 제가 5년 전에 어머니한테 1억을 받은 적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증여재산은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 10년치가 모두 합산돼서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합산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증여세를 중복해서 부담하셔야 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과거에 냈던 증여세는 이번에 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기는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 구간이기 때문에 과거에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게 돼버리면은 그만큼 과세 표준이 커지게 되고 그 과세 표준이 커지면 세율이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산출세액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10년 동안 좀 장기 플랜을 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증여받는 거는 이제 절세 측면에서는 조금 유리하지 않다라는 점은 미리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전에 어머니에게 받았다고 가정을 했다고 했지 1억을 받은 걸로 가정을 한다면 이때는 증여재산 일반이 아니고요. 증여재산 가산액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항목이. 이거를 선택하시고 그때도 현금을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현금이니까 현금 등식을 선택하시고요. 그 당시에 1억을 받은 걸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받는 5억 원과
5년 전에 받았던 1억 원이 이렇게 평가 목록에 뜨는 게 정상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은 증여재산은 다 입력을 하신 거고요. 쭉 내리시면은 증여재산 가액, 오늘 받는 거 5억 원과 증여재산 가산액. 제가 과거 10년 동안 오늘 증여받는 이 동일한 증여자한테 받은 게 있는지 합산되는 거, 그 금액이 여기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증여재산 총 과세가액은 6억 원.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세액 계산을 입력하는 항목이 나와요. 이제 이것만 입력을 하시면 신고서는 다 작성하시고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말씀을 드리면 앞서 입력했던 금액들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여재산 공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네, 증여재산 공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배우자는 6억 원, 직계 비속은 5천만 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직계 존속도 5천만 원, 기타 친족간 증여는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배우자끼리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 원까지, 또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이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5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아빠한테 받을 때 5천만 원, 엄마한테 받을 때 5천만 원, 할아버지한테 받을 때 5천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증여 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계 존속이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직계 존속에는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다 포함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계 존속을 다 통틀어서 10년 동안 5천만 원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엄마한테 증여를 받을 때 5천만 원을 다 증여재산 공제를 다 써버렸다라고 한다면 1년 후에 뭐 할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또 받을 때는 증여재산 공제의 한도가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는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때는 전부 다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처음으로 엄마한테 오늘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증여세가 없겠죠? 근데 나중에 또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오늘로부터 10년 이후. 10년이 지나야 증여재산 공제의 한도가 살아나기 때문에 오늘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5천만 원을 증여를 받으면 그때도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증여 플랜을 짜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절세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거기 때문에 좀 사전에 미리미리 증여 플랜을 짜두시는 게 이런 점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엄마한테 이제 아까 받았다고 했으니까 직계 존비 속한에 10년간 5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천만 원을 입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저의 과세 표준은 그 5년 전에 받았던 1억과 오늘 받았던 5억을 합해서 5억 5천이 되는 거고요. 5억 5천이 과세 표준일 때 적용되는 세율은 30% 세율이에요. 산출세액이 지금 총 1억 500만 원이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액공제 부분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 납부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제가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건 모두 합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증여받았던 게 이번 신고할 때 합산되는 경우에 그때 냈던 증여세 산출세액을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5년 전에 1억을 받았을 때 그때 산출세액은 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때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지금 여기에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산출세액 밑에 세대생략 가산액이라는 게 보여요. 저는 오늘 엄마에게 받은 걸로 했기 때문에 여기엔 해당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할머니에게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아까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산출세액의 30%를 곱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에게 받으신 분들은. 근데 만약에 미성년자가 그 세대를 건너뛴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20억 원을 초과해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40%가 가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미성년자이고 20억을 초과해서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산출세액의 40%를 곱한 금액을 여기다 계산해서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증여세는 여기 보시면 신고세액공제라고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3%까지 공제해주는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는 공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기한 이내에 신고하시면 이만큼의 세액공제 혜택은 보실 수가 있는 거니까 반드시 신고 기한 내에 꼭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때 신고에 맞춰서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따로 입력해야 할 가산세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요.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9,700만 원으로 확정된 게 보이시죠? 자, 9,700만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세법상 조금 할부 개념은 아닌데 아무튼 좀 유예를 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2개월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주는 거니까요. 이용해 볼게요. 저는 근데 이제 그 분납해야 되는 금액을 보면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처음에 낼 때 1,000만 원은 넘게 해서 내셔야 되고요. 만약에 세액이 2천만 원을 넘는다라고 하면은 최소 50%는 먼저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4,700만 원을 먼저 내는 걸로 입력을 해볼게요. 2개월 후에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입력했던 내용이 다음 신고세 제출 화면에 다 이렇게 나와요. 신고 이제 보시면 여기 제출하기를 누르면 실질적으로 증여세 신고가 다 완료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출하기를 누르기 전에 입력했던 항목 혹시 빠진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아까 증여재산가 이거 5억, 그다음에 1억 5년 전에 받은 거, 과세가액 6억 받고 여기에 엄마한테 받은 거니까 5천만 원 공제가 되겠죠.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30% 세율, 그리고 아까 세액공제 할게 300만 원 신고세액공제랑 제가 납부세액공제 기존에 5년 전에 냈던 500만 원이 합쳐져서 80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9,700만 원이 납부할 세액이고 이걸 두 번에 나눠내기로 했으니까 이번에 신고 납부할 때는 4,7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증여세 신고는 완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신고하기 내역을 보시려면 여기 보시면 탭이 1, 2, 3가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신고 내역을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신고하기 제출하기를 누르시고 이 화면으로 넘어오셔서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오늘 신고했던 내역이 여기에 쭉 다 떠요. 그래서 여기에 접수 일시가 언제인지 접수 번호랑 접수증 그리고 납부서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접수증도 출력이 가능하고요. 바로 세액 납부도 가능하세요. 누르시면은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고했던 내역을 검색을 하셔서 납부하기, 뭐 가상계좌번호 통해서 납부하시는 거 아니면 납부서 출력을 해서 은행 가서 내시거나 뭐 요즘은 자동화 기기도 많잖아요. 거기 통해서 납부하실 수 있는 이렇게 항목들이 있고요. 한 가지 더 빠뜨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신고한다고 끝이 아니고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 홈택스 신고는 여기서 하고 증빙 서류는 세무서에 가서 내는 거는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여기 처음에 세금 신고 화면에 보시면 밑에 증빙 서류 제출이라는 게 보이시죠? 여기를 들어가셔서 신고서를 다 작성하셔서 제출하기까지 누르시고 난 다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만약에 신고한 거를 내역을 조회를 하시면 이제 오늘 여기에 신고한 내역이 쭉 뜨실 거예요. 이 밑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현금 같은 경우에는 계좌를 통해서 증여를 받으셨을 테니까 그 거래 이체 내역 있죠. 어머님 계좌에서 나의 계좌로 넘어온 이체 내역 계좌를 따로 PDF로 준비를 하셔서 그 PDF 파일을 여기에 첨부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모두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홈택스를 통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세금 신고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 괜히 어려울 것 같고 세무서를 찾아가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강박증 아닌 강박증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홈택스로 하시고 나서 잘못되면 다시 수정도 가능하시고요.
신고했던 걸 삭제하고 재신고도 가능하시고 수정신고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평가에 판단이 필요한 물건이 아닌 이상 간단한 현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드리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